생활 속에 숨어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합니다. 투자가 재밌어지는 시간, 투자 재미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나요? 파이어족은 빨리 벌고 빨리 은퇴하겠다 라는 말의 줄임말로 최근에 미국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최근의 이슈와 맞춰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윤서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그 투자 포인트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파이어족이 특히 미국의 그 고소득층 밀레니얼 세대에서 굉장히 빠르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이런 조기 은퇴 욕구를 느끼는 이유는 고소득에 상응하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이제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은퇴를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40대 초반에 은퇴하면 남들보다 뭐 10년에서 20년 빨리 은퇴하는 건데 빨리 은퇴하면서 넉넉한 은퇴 자금을 마련해 놓으려면 최대한 많이 저축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득의 60에서 70%를 이 사람들은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려면 주로 밥을 먹을 때는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유통기간이 지날랑 말랑 하는 거를 뭐 싸게 사 먹고, 그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집이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뭐 이런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로 소비를 한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는데 수석님께서는 이런 가심비 소비가 나오는 주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파이어족은 가심비보다는 가성비, 극단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가심비는 사실은 이 성능, 가격 대비 성능이 아니라 가격 대비 심리인 거죠. 그쵸. 그래서 고액의 뭐 호텔 딸기 뷔페에 가서 딸기 뷔페를 먹으면서 그거를 이제 SNS에 찍어서 올리면서 이제 만족을 느끼는 뭐 이런 형태의 소비가 이제 가심비인데, 가심비가 확산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SNS가 큽니다. SNS에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효용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특징적인 현대사회의 소비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절약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한다는 점이 공통점일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수석님께서는 수석님만의 절약하는 뭔가 꿀팁이 있다면 좀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절약을 좋아하진 않고요. 저는 소비가 최대한 많이 소비를 하는 게 또 경기를 부양하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파이어족은 아니고 뭐 더 쓰면 더 벌자 뭐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최대한 많이 소비를 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소비할 부분이 부족하면 또 주식에 또 투자를 해서 또 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늘리는 뭐 이런 그 사회적인 변화가 사실은 저희 증권회사 직원들한테는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저축을 그렇게 장려를 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항상 어떻게 투자해서 차 한 대 어떻게 더 좋게 뽑아볼까 이렇게 고민하지 어떻게 아껴볼까는 많이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파이어족 관련된 이슈들도 사실 증권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은 생소한 경험이긴 하지만 앞으로 나올 사회 이슈이기 때문에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절약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파이어족들이 원하는 그런 얼리 리타이어가 힘들 것 같은데요. 최근에 경기 침체 시기에 혹시 추천해 줄 만한 종목이라던가 섹터가 있을까요? 투자 아이디어는 이 소비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파이어족이 사실 그렇게 찌들찌들하게 살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은다는 건 눈앞에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소비보다 은퇴 후에 자기네들이 소비를 한 시간에 대한 소비에 더 큰 효용을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최대한 내가 가진 은퇴 후의 시간을 가치 있게 소비를 하려면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싸게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싸게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 이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파이어족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소비는 파이어족들도 아이디가 이제 여러 개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를 여러 명에서 공동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넷플릭스만큼 시간을 싸게 소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다른 건 포기하더라도 이 스트리밍 서비스만은 포기 못한다라는 거고, 구조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 시간을 싸게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이 스트리밍 시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고, 꼭 파이어족뿐만이 아니더라도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게 된다면, 불황으로 가게 된다면 파이어족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싸게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서 지금 경기 사이클 상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이 스트리밍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 그 컨텐츠를 넣는 컨텐츠 제작사나 유통회사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에 지금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런칭했던 킹덤이라는 국내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히려 더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컨텐츠들이 해외로 유통시키면서 국내 컨텐츠 제작 회사들도 조금은 유통 경로가 넓어지면서 한 번 더 재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고민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당시에 배경이 됐던 IMF 사태를 보면은 그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시간당 비용이 저렴한 PC방 같은 문화들이 생기면서 게임 산업이 상당히 좀 성장하는 그런 문화가 됐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드라마 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수성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스트리밍은 파이어족에게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도 사실 굉장히 유용한 컨텐츠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 히키코모리라는 족들이 생겨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동안에 뒤에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기회를 얻은 회사가 있었죠. 바로 소니랑 닌텐도입니다. 네. 게임 회사들이 그런 어떤 구조적인 성장을 통해서 기회를 얻었었고 우리나라도 히키코모리는 아니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배달 산업이 재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은 이미 지금 기업 가치가 3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 마켓컬리 같은 것도 상장하는데 1조 원까지 지금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 택배의 골판지를 만드는 골판지 회사들도 줄줄이 다 재평가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투자를 했다면 배달 산업에 투자를 했다면 사실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 이제 배달 산업은 아쉽네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고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중국이죠. 그러니까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2025년이 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가구가 1억 가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사이즈의 그 규모 자체가 다르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그런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그게 말씀해주신 게임이나 컨텐츠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대부분 방 안에서 스트리밍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트 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틱톡이라는 15초짜리 동영상 클립을 만드는 회사인데 요새 유튜브에 광고 엄청 나오죠. 맞습니다. 그게 그 회사가 기업 가치가 지금 80조 원에 육박을 해 있거든요. 그만큼 중국에서 굉장히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구조적으로도 계속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컨텐츠는 사실은 사드 이전에 충분히 그 경쟁력은 검증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사드의 빗장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게 조금 빗장이 풀리게 된다면 언젠가 풀릴 텐데 풀리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들 뭐 게임, 뭐 드라마, 미디어, 뭐 제작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굉장히 큰 기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파이어족에게도 파이어족에 대한 수혜, 그 다음에 중국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에 대한 수혜가 같이 겹치는 컨텐츠와 게임 업종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투자하기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재미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